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62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읽는 것을 좋아하는 초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저는 저번에 영상 주간이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무빙을 영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빙을 보기 위해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를 결제를 하고 그때부터 영상 주간이 시작하면서 한 주가 너무 바빠요. 볼 게 너무 많아? 한 주에 챙겨볼 게 3개나 되는 거야. 어머, 뭐예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랑 무빙이랑 알쓸별잡 이렇게 3개를 챙겨보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수우파 2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양치님 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네, 재밌습니다. 이번에도 좀 싸우고 이렇게 갈등이 조장되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너무나 뻔히 보이는 저 지점을 살리려고 PD가 용 쓰는구나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은 편집이긴 했는데 근데 원체 사람들이 멋있으니까 그 춤이나 이렇게 무대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그 댄싱 라인부터 꾸준히 그런 프로그램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즌 1에 나왔던 프라우드먼의 그 리더였던 모니카님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나오신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술책을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어. 어디 적어가지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포인트를 정말 딱딱 잡아가지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서 수우파 시즌 2 우승 모니카 주자 뭐 이런 분들이 나올 정도로 정말 속 시원한 그런 심사를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댄싱 라인에서 봤던 여은지 씨나 윤지 씨가 이제 또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그것도 반가웠고 그리고 또 스걸파에 봤던 맞아. 혜림이 원밀리언인가? 네, 원밀리언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웠던 얼굴들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저는 잘 몰랐었는데 에스파의 그 넥스트 레벨 이 디귿자 춤을 만드셨던 분이 베베 바다님인데 바다님. 키가 좀 되게 크세요. 여성 댄서치고 그래서 약간 배구 김연경 선수 느낌이 나는데 키가 예전에는 저는 약간 키 큰 사람은 좀 춤을 추면 약간 허우적된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아이돌 춤 보고 그럴 때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이 춤을 잘 추나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큰 기럭지로 그 자신의 몸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이렇게 절도 있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파워도 굉장히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여성스러운 유연함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만든 그 리더 계급의 챌린지가 또 유행하고 있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분께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릴스나 네네. 쇼츠나 뭐 이런 데서 바다님이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 스맨파보다도 수우파 2가 또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진짜 저는 스맨파는 잘 스맨파는 저는 안 봤었어요. 약간 빈정상해서 그때 PD가 약간 인터뷰를 맞아. 뭐 수우파는 뭐 여자들의 기싸움, 뭐 질투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남자들은 뭐 의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혐 발언에 가까운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빈정상해서 안 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수우파 2를 안 보고 있는데 인스타나 이런 데에서 계속 둘러보게 뜨는 걸 보면은 확실히 수우파 2가 더 화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우파 1을 끝날 때쯤에 갑자기 막 이렇게 몰아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봤었는데 수우파 2도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막 이렇게 빠져들어 보기는 싫고 나중에 한번 발 담가 보려고 뭐라서. 저는 그 유튜브에서 그거 봤어요. 메가크루. 그죠. 근데 진짜 멋있죠. 그 댄스에서 그렇게 군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주제가 약간 한국이었어요? 그게 아직 방송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먼저 유튜브 공개여가지고 사람들도 그 소재를 나눠 가진 것 같은데 뭐 혼성 댄스, 동양풍 뭐 이런 식으로 소재들이 조금 나눠서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정확하게 미션이 주어졌는지는 모르는데 그 리아킴 님이 계신 그 원밀리언에서 했던 그 메가크루 미션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사람들이 당신은 평창입니다 막 이러고 올림픽 가셔야 될 것 같다. 평창 그 개막식 뭐 이런 데 쓰일 무대다 막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네, 진짜 스케일이 큰가 보구나. 되게 멋있고 왜 1탄이랑 좀 다르게
그 카메라 앵글이 멀리서 그리고 또 탑뷰로 해갖고 보이는 전체로 보여주는 네, 그림이 카메라 연출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저는 좀 메가크롤 미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이렇게 맞추는 절도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보다 보면 약간 지루한 부분이 있었는데 원밀리언 건 그런 게 없더라고요. 계속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또 이렇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져 가는 그런 쾌감도 있고 립제이 분이 네, 하는 맞아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마네킹. 그것도 멋있죠. 그게 마네킹. 마네킹.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 멋있었어요. 심사위원 만으로 나오는데 이거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거냐 막 그런 저도 그 댓글 본 것 같아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봐야 되겠네. 마네킹에 제가 싶어지네. 아까 말씀드린 연지 씨랑 그 윤지 씨가 나와요. 그 두 분의 와킹이 정말 와킹은 살짝 여성스러운 춤에 가깝잖아요. 우아하고 근데 약간 정말 와킹으로 총알도 막을 기세로 정말 파워풀하게 하거든요. 진짜 중간에 와킹이 나오다가 크럼프 장르가 잠깐 나오는데 크럼프보다 더 박력 있게 이렇게 진짜? 와킹이 나와요. 그래서 와 저런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좋더라고요. 아유 궁금해지네요. 그러게요. 이야기 들을수록 네. 무빙도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저희 한 주 남았구나. 네, 다음 주에 3화가 한꺼번에 공개된다고 해서 아. 20화로 딱 마무리되는데 재밌긴 재밌는데 그 옛날 캐릭터들 나올 때 너무 심파 그쵸. 좀 있죠. 너무 옛날 감성이야. 너무 루즈하더라고요. 부모 어. 시대 얘기가. 그래도 저는 조인성이랑 한우주 쪽은 좋았어요. 저도 조인성이랑 한효주 얘기는 괜찮았는데 그 길이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구룡표 맞죠. 님 얘기가 너무 길지 않았나. 길고 그 캐릭터 설정이나 이런 것도 너무 올드하고 맞아요. 언제적 감성이야 진짜. 그 다방내지. 옛날에 그 조폭 영화 막 유행했을 맞아요. 때 그 감성이야. 딱 그 감성인데 이렇게 뭔가 공감이 가지도 않고 너무 다 그냥 착하고 네. 바르고 막 그런 사람들의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 뭐 이런 거를 감성 발휘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맞아요. 네. 또 마뜩지 않은 마음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애기들 나오니까 다시 재밌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저도 지금 현대 시대 학생들 나오는 건 되게 재밌는데 그 옛날 얘기들은 그냥 틀어놓고 다른 거 막 맞아. 하고 나도 좀 그랬어요. 딴짓했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양동근 씨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그 드라마로 여전히 연기를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박희순 씨도 사실 또 연기 어, 엄청 저 잘하잖아요. 박혜순 씨 너무 좋아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 네. 배우인데 저는 그분도 좋아요. 그 김희원 씨가 한 담임 선생님도 너무 캐릭터도 좋고 그분이 연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악의 편에 있나 싶으면서도 또 애들을 또 아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맞아요. 좋았던 것 그 같아요. 사이에서 진짜 갈등하는 그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갑자기 남편이 아저씨 영화를 다시 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슬쩍 봤는데 최혜정 씨 아저씨에 나오는구나 그분. 저는 거기서 처음 봤거든요. 그렇구나. 네. 잊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거기서 진짜 악랄하게 그쵸. 나오잖아요. 이거 방탄유리아 했던 분이죠. 그쵸. 그 한 발 더 나왔다. 이거의 주인공. 나 아저씨 안 봤어요. 아하. 초롱님 아저씨 안 보셨군요. 네. 보세요. 볼만한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너무 잔인하긴 한데 그 당시에 극장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너무 잔인하고 그래서 맞아요. 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좀 알고 봐서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원빈 씨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 잘생겼죠. 맞다. 왜 저번에 약혼님이 조인성 씨 되게 멋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막 그 조인성님의 그 기럭지가 정말 남다르다는 게 딱 느껴지고 딱 한효주님이랑 그 합이 너무 무빙에서 네, 무빙에서의 합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거기 16화에서 한효주 씨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영화 밀정이나 이런 데에서 여자 독립운동가 같이 그치 뭔가 부드러우면서 강한 맞아요. 그런 캐릭터죠. 차분하고 서늘하면서도 강한 그런 게 있어서 멋있다 이러면서 봤어요.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알쓸별잡. 네. 근데 저는 알쓸별잡보다는 알쓸인잡 시리즈 멤버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멤버가 바뀐 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어요. 알쓸인잡엔 누가 나왔어요? 알쓸인잡은 MC로는 장항준 감독이랑 그 BTS의 남준 씨가 둘이 MC를 봤었고, 패널로는 김영하 작가님이랑 김상욱 교수님이랑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네, 알아요. 보셨나요? 네, 읽었어요. 심채경 박사님 심채경 박사님. 나오시고 그리고 법의학자로 이호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때 멤버가 더 좋았어요. 네, 저는 이때 멤버가 되게 이렇게 무르르듯이 쭉쭉쭉 잘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잘 섞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알쓸별잡에서는 약간 한두 사람이 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산중돼 있어요. 지금 것도 재밌기는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뭔가 티키타카가 잘 맞물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안 들더라고요. 출연진 간의 케미가 좋아야 맞아요. 방송이 재밌는데. 케미가 좀 없어. 그래서 이번 주차까지 다 보고 그게 부족해서 알쓸인잡도 다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때는 알쓸인잡을 다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딴짓을 하면서 봤는지 아니면 좀 놓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봐도 재밌게 잘 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화가 딱 하나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올리십니까? 산타요. 크리스마스의 기적. 우리 되게 속물적인 사람들. 산타 네, 그래서 기적에 관련된 거를 이제 가져와서 기적에 관련된 인물들을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과학계, 이과계 사람들은 과연 기적이란 무엇인가 해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김상욱 교수님은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없다. 기적이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근데 막 희박한 확률이 일어난다. 이런 거를 기적으로 한다면 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막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산타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돌리려면 얼마나 가야 되는가. 뭐 그런 것도 되게 과학적으로 김상욱 교수님이 그 자전축을 잘 따라가면은 48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가능하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그런 재밌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심채경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브루클린 다리에 얽힌 이야기인데 브루클린 다리가 이렇게 현수교로 이렇게 아치가 반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위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선이 현수교잖아요. 선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강선으로 강철을 여러 번 꼬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 선들로 이렇게 다리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교량에 그 받치고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강을 이렇게 다리를 지울 수 있는 그런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그 브루클린 다리를 지었고 그걸 한 가문이 맡아서 했는데 아버지가 일을 따내왔는데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들이 또 맡아서 일을 하는데 또 병으로 침대에만 계속 누워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부인이 그 아들이 전달하는 지시사항을 현장에 전달하고 뭐 이러는데 그게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도 처음에는 이제 남편의 지시사항을 이렇게 전달을 했겠죠. 그런데 점점 이제 본인도 엄청 공부를 하고 전문가가 되고 이제 나중에 연구한 사람들은 후반부는 이 여성이 거의 지휘를 했다라고 봐도 된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에 여성이 건설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좀 기적적인 모습 이런 걸 소개를 해주신 것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김영하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게 셰클턴이라고 남극점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났는데 이미 이제 남극점을 밟은 사람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는 남극 대륙을 통과해보자라고 이렇게 떠난 탐사대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사고에 휘말려가지고 배가 자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극 대륙에서 몇 달간을 생존해 가면서 이제 탐험대 대원들을 전원 생존시킨 그 대장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잘 관리하면서 계속 일기를 쓰게 시키고 그러면 짐을 간소해야 되니까 그 리더가 자기 짐 다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솔선수범하니까 다른 대원들도 다 막 사적인 짐들 다 버리고 한데 그 와중에도 추궁기 같은 거는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이 아니고 1년 넘었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자초한 기념이다 하면서 노래 파티도 듣고. 하고 음악도 듣고 하면서 되게 그런 문화생활을 즐기게 이렇게 격려를 해가면서 멘탈을 또 전원을 생존시킨 그런 이야기도 대단하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그 편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쓸별잡 말고 인잡을 인잡을 봐야 되겠네요. 네, 알쓸인잡 보시고 부족하시면 알쓸 편잡도 나쁘진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근황 토크에서 꼭 이야기하자고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예전부터 양치님이 게임 레프트 같이 하자. 레프트 하자 친구랑 하고 싶다 막 이러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레프트를 뭐 할인할 때 사두기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되게 조그만 노트북을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이때다 이제 할 수 있는 때가 왔다. 뭐 양치님이랑 날을 잡았어요. 양치님 그 쉬시는 날 오후 1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뭐 1시 20분쯤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양치님은 이미 좀 해보셨고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그 쓰레기를 바다에서 주워야 되는데 너무 못 줍는 거예요. SOS를 쳤죠. 저도 많이 까먹은 상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진행을 못하니까 제 남편이 집에 있었는데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나도 들어가야 셋이 같이 네,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들었던 월드는 섬이 보여가지고 저랑 남편이 섬 빨리 내리자 하고 내렸는데 양치님은 몰랐던 거예요. 저희가 저는 내린 뗏목에 거를. 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뗏목이 그 닷으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계속 해류를 따라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둘은 이제 섬에서 막 이런저런 자원을 캐고 있고 저는 이제 둘이 내린 줄도 모르고 뗏목에서 계속 막 이렇게 쓰레기 줍고 막 요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배에 타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내가 막 헤엄을 쳐서 가봤는데 어디로 방향도 모르겠고 상어는 와서 나 물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이제 삭제하고 새로운 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셋이 이제 그 디스코드로 채팅도 하면서 열심히 이제 게임을 계속 했습니다. 저희가 1시 20분에 시작했잖아요. 배가 좀 고프더라고요. 시간을 봤더니 7시가 된 거예요. 정신없이 쓰레기 줍고 있었어. 그것도 사실은 배가 고프다고만 생각하고 시계를 확인하려고는 안 했는데 남편이 근데 우리 저녁도 좀 먹고 해야 되지 않을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봤다가 7시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밖까지 깜깜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둑어둑해졌더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 밥을 먹고 좀 쉬었다가 9시쯤에 만나자. 그래서 밥 먹고 근데 되게 몸이 힘들더라고.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되게 힘들어서 저 처음에 그 7시에 끄자마자 침대에 가서 누웠어. 누워가지고 남편이 밥 좀 차려주고 밥을 먹고 이제 9시에 다시 하러 들어가면서 낮에 좀 많이 했으니까 1-2시간만 해야 되겠다. 저도 딱 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만났어요. 많이 힘드니까. 또 몇 시까지 했어요? 일단 그 셋이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각자 할 일을 하는데 분업화가 좀 잘 돼가지고 착착착착 자기가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하고 비어있는 대로 착착착 들어가서 그렇죠. 잘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주로 이제 약간 스토리 진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드는 거를 하고 저는 계속 뗏목을 확장하거나 보수하거나 막 그런 걸 하고 양치님이 식량 같은 걸 되게 잘 케어해주고 하셔서 아니 이렇게 합이 잘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역할 분담을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또 열심히 했어요. 이때 또 몇 열심히 시에요? 하는데 갑자기 또 남편이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봤더니 12시인 거예요. 아니 진짜 하루 종일 레프트하고 밥 먹고 이거밖에 안 한 거야. 재밌나 보다. 진짜 재밌었어요. 초롱님이 재밌어 할 것 같은데. 재밌어 할 것 같아요? 그쵸? 아니요? 나 잘 모르겠어. 저는 사실 게임을 귀찮아하는 그래요? 사람이라서. 게임을 열심히 하는 초롱님이 나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가지고. 마비노기의 생산직 좀 돌리셨어요? 생산직? 아니야. 그런 식으로 안 돼. 그러니까 그 초롱님의 마비노끼는 모닥불 앞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그게 맞아. 메인이었던 사람이고 같이 그 친구들이랑 같이 던전 돌고 던전 돌고 뭐 그 재련이라던가 그런 그 거 열심히 제공-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열심히 안 했어요. 그렇지. 초반 재본 재련 나올 때는 잘 안 하던 때예요. 오. 나중에 그러니까 초반에 막 양털 깨고 감자 캐고 한 거는 그때도 있긴 있었는데 어. 안 있었어요?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안 했어요. 맞아.
우리가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좋아할 수는 없지만 저는 보는 아니 거 그래도 좋아해요. 해보고 싶어. 같이 해보고 싶어. 아니요. 한 번쯤 같이 해보고 싶다고 양치님이 그래요 같이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저 가능합니다. 회사 컴퓨터에 깔게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아 저는 근데 진짜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슈퍼마리오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점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딱 누르는 거 그런 이거를 거를 진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슈퍼마리오 이런 게임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너무 그 뭐가 긴장감이 있어가지고 긴장된대. 슈퍼마리오가. 아니 그 예전에 보글보글 알죠? 네. 그거 너무 긴장돼요. 보글보글은 쫓아오니까. 그치 그거 무섭잖아. 근데 슈퍼마리오도 무섭지 않나? 아무튼 여튼. 게임하면서 뭐 무서워지는 않았는데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옛날에 제가 혼자 했을 때는 그래서 뭔가 뭐 점프해서 가고 저 위로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그냥 안 가. 또 이렇게 끈기 있게 도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을 스킵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잘하시는 분들이랑 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볼 수 있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혼자 하면 진짜 쓸쓸할 것 같더라고요. 그 게임은 정말 쓸쓸합니다. 이거 혼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임이었고 이제 말씀하신 그 막 되게 높이 올라가야 되는 점프를 조금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남편이랑 저도 뭐 두세 번씩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남편이 깜짝 놀랐지. 바로 포기하는 거지. 한 3번 트라이 해보고 안 되면 접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게이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태도거든요.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야? 근데 나는 양치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양치 이쯤에서 이제 그만하겠건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약간 이런 사람을 처음 본 거죠. 매우 놀라더라고. 시도를 안 해보진 않잖아. 해봤으면 됐지. 그럼 시도해보고 해봐서 안 될 것 되니까. 같으면 빨리 마음의 평화 쪽으로 가는 거지. 또 제가 엄청난 방향치인데 이렇게 막 배 안으로 들어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길을 못 찾거든요. 특히 야외보다 더 못 찾아요. 그래서 디스코드로 막 어디야 위야 말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 혼자 탐사 이걸 한 것보다는 되게 쉽게 파밍이 됐고 우리 되게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잘 해가지고 지금 어디서 멈춰 있냐면 진짜 큰 섬을 발견한 상태에서 지금 멈춰 있거든요. 징밍님을 데려오면 왠지 집을 잘 꾸미지 않을까요? 그럴 수 인테리어를. 있을까요? 집을 꾸미는 것도 있어요. 아 배를 장식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모는 없어요. 뭔가 삶의 보탬이 되는 건 아닌데 아까 알쓸인잡에서 말한 축음기 같은 거지. 그치. 그런 거를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빵만 먹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명도 이쁘게 달고 뭐 정서적인 안정. 인형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거를 좀 하는데 잘할지 모르겠어. 언젠가 한번 시켜는 봅시다. 그래요. 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양치님이랑 게임 되게 오랜만에 한 거였거든요. 그쵸. 같이. 할 일이 별로 없었죠. 옛날에 마비노기 한참 하고 그 다음에 오버워치 좀 같이 하고. 그러네요. 오버워치 했었구나. 이거 말고는 같이 한 게임은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진짜 재밌었다. 재밌게 했습니다. 레프트 진짜 시간 순삭이다. 여러분 레프트를 시작하시려면 다음날 쉬는 날일 때 할 일이 너무 많아. 휴일일 때 하십시오. 이게 할 일이 끊임없이 생기거든요. 이게 좀 했다가 쉬고 이게 불가능해요.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현실의 시간처럼 그냥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좀 조만간 날 잡아서 빨리 그 큰 섬도 털고 합시다. 그럽시다. 네. 그리고 제가 손더 게스트를 다 봤습니다. 악기는요? 악기는 안 봤죠? 앞뒤는 보다가 안 되겠다 하차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것도 알려주세요. 네. 어떤 점인지. 일단 손더 게스트를 제가 지난화 녹음하면서 뭐 양치님이 손더 게스트 안 봤어요? 이때 아껴두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제가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아껴두는 마음 절반, 실망할까봐 안 보는 거 절반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깝다. 근데 일단은 양치님은 이거를 되게 무섭다고 들으셨죠? 네. 양치님은 안 보신 안 거죠? 봤어요. 무서울까봐 뭔가. 네. 나는 보면서 이거는 양치가 봐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귀신이라기보다는 그냥 거대한 악마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악마가 우리가 흔히 뭐 귀신이 나오는 영화, 막
그런 심령 호러 이런 데서 기대하는 그런 걸 하기보다는 얘는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악마는. 그래서 그냥 계속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너무 수사물 같아. 아, 그래요? 네. 오. 물론 귀신이 죽이는 거고 뭐 그 과정에서 좀 사람들이 이상해지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칼부림, 유혈낭장 뭐 이런 정도라서 무섭지가 않아요. 형이 나오는 부분이 되게 무섭다고 들었는데 안 무서워요? 1화만 조금 무서워요. 아하. 1화에서 그 귀신의 시작 갑자기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그게 나오는데 1화는 진짜 좀 강렬하고 무섭다고 할 수도 있어요. 형은 1화에 나오거든요. 아하.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뭐 좀 수사물 같고 그러다가 이제 중반 이후에 다시 오컬트 다운 면들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이 악마의 힘이 너무 세요. 제가 악귀를 볼 때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모두를 빙의시킬 수 있고 자기가 목표로 삼은 인물은 다 죽일 수 있어. 이게 무슨 귀신이야. 아, 그럼 안 돼? 이건 그냥 무슨 신이지.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너무 세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악귀도 이제 찾아봤는데 사실은 그 태자귀가 악귀라는 그 드라마에서 만든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신기를 잃은 무당이 맞아요. 자기의 신기를 되찾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귀신이 할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 뭐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다거나 과거나 미래를 조금씩 보고 그런 정도나 할 수 있지. 어디서 뭐 대형 귀신. 악마를 데려다가 귀신이라고 뻥치고 있어. 귀신 나부랭이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니 귀신이면 귀신다워야지. 악마는 악마답고 귀신은 귀신답고. 그냥 뭐 사람 다 죽이고 다니고 막 더 큰 힘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전혀 거리낄 것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뭘 그렇게 뭐 그릇이 큰 데로 가고 싶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납득이 안 가더라도 그 과정이 재미있으면 또 그러려니 하고 볼 텐데 그 과정도 별로였어요. 안 무서웠어요. 아하, 안타깝네. 뭐가 더 무서워요? 둘 중에요? 손도게스트가 더 무섭죠. 그렇군요. 무서운 걸로 치자면은. 어허. 그래서 여기서 되게 실망하고 꾸역꾸역 결말까지 보고 나서 아 되게 실망스럽다 막 그러고 있던 와중에 넷플릭스에 엑소시스트 더 바티칸이라는 영화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지. 어. 러셀 크로우가 신부로 나옵니다. 오. 러셀 크로우가 요새 영화예요? 네 되게 최근에 나온 거고 교황 직속 구마사제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진짜 재밌어요. 초반에는 종합선물 세트 같은 우리가 악마에 빙의된 사람이 흔히 할 법하다고 생각한 행동들을 모두 보여주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끝이 정말 이보다 허무맹랑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악마는 제일 큰 악마 그 타락천사 200명의 천사가 천국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걔네가 악마가 되는 건데 그 중에 우두머리 이 애가 이제 자기의 힘을 되찾고 나머지 199명일까? 아무튼 다른 그 타락천사들을 찾으려고 하는 막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악마가 너무 쉽게 퇴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해갖고 그래서 보고 나서 그 손더게스트에 나오는 악마 이름이 박일도거든요. 야, 들어갔다. 박일도가 더 센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악마와 귀신이 나오는 걸 만드는 건 정말 힘든 일인가 보다. 밸런스 잡기가 어려운가 보다. 내가 봤을 때는 겪어보지 못해서 상상의 한계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손더게스트 추천이 실패했으니 하나 더 추천을 드리자면 좋아요. 최근 저도 이제 소개받아서 본 네이버 웹툰인데요. 제가 공포를 뒤에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요새 영업을 이제 앞부분을 막 이렇게 해놓고 뒷부분을 감춰놓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웹툰인데 사변괴담으로 네이버 웹툰이에요. 네네. 사변이 6.25 사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이쪽에서는 이제 전쟁이 났고 이념 갈등으로 막 낮에는 국군 쪽에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밤에는 빨갱이가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이러면서 막 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시대인데 거기에 좀 괴담을 섞어가지고 뭔가 귀신이나 이상한 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에피소드를 영업당에서 봤는데 뒤에가 너무 궁금한데 이런 류가 보통 에피소드들이 길게 가면서 이렇게 꼭지가 한 꼭지씩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꼭지가 너무 궁금한데 그래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앞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그치. 근데 앞부분에 귀신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정말 핸드폰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요렇게 보는 거 있죠. 한 45도로 기울여서 막 이렇게 봤어요. 옆에서 흘끔흘끔 보는 거야. 흘끔흘끔. 웹툰을. 아니 그런데도 보는 게 신기해요. 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재미는 있나 보네요. 좀 슬픈 이야기가 좀 많고 그럴 것 같아. 그쵸? 배경 자체가. 6.25. 근데 제가 궁금했던 두 번째 에피소드가 첩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인이 시어머니한테 너무 구박을 당하면서 이런 온갖 수발을 당하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는데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럼 저쪽에서라도 좀 아들을 낳아오면 좋겠다 뭐 이런 이유가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가서 아유 본처한테 애가 안 생기는데 뭐 그럼 첩이라도 드리는 게 좋겠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무당 뭐 또 딴 생각이 있고 그러면서 좀 초반 되게 깝깝한 이야기가 나오고 좀 권선징악이 좀 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구박당하고 사는데 근데 뒤에가 너무 재밌다고 하시니까 뒤에가 궁금해서 이렇게 봤는데 의외로 뒤에가 좀 어이없기도 하고 좀 웃음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슬프게만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만이라도 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볼게요. 끝까지 다 볼 것 같다. 지금 겨우 36화까지밖에 네, 안 별로 안 나왔네요. 나왔어요. 아마 제가 후루룩 또 다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롱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전에 저희가 커피 주제로 할 때 신유진 작가님의 몽카페 이야기하면서 신유진 작가님이 익산에 카페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최근에 거기 다녀오셨죠?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거 보고 빨리 막 물어보고 싶은데 팟캐 근황 토크에서 이야기하게 하려고 안 물어보고 되게 물어보지 참았어. 나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맞다 내가 그거 소개했었지 이 생각이 딱 물어보시니까 나네요. 제가 9월 첫 번째 주말에 혼자서 이제 장거리 운전을 했었는데요. 익산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고 이제 논산에 갈 일이 있어서 논산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논산까지 가는데 근처에 익산이니까 익산도 가자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논산에 어떤 이제 꽃비원이라는 그 농장,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그런 농장이 있어요. 근데 농장도 하고 식당도 하시고 또 위층에 스테이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방과 이 꽃비원 농장에서 어떤 무슨 행사 모임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거길 가는 길에 근데 그 모임이 오후 4시가 시작이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주말에 지방을 갈 때 애매한 시간에 가면 굉장히 막힌단 말이에요. 9시 이후에 출발하면 그냥 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월에 대전을 한번 운전해서 가려고 했다가 뺏겼거든요. 돌아오셨잖아요. 네, 너무 막혀가지고 이건 못 간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때 기억을 딱 상기해서 그럼 아주 새벽같이 나가자. 그래서 7시에 나가요. 근데 그러면은 논산에 가서 이제 딱히 제가 뭐 찾아본 게 없으니까 마침 논산 근처가 익산이다. 그래서 익산에 가보고 싶었던 카페를 가봐야지 그 르몰랑을 가보려고 갔어요. 근데 갔다 보니까 논산 근처가 익산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산에서는 한 1시간은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처라고 생각하셨던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학창 시절에도 그 지리에 되게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거리감에 되게 약한 사람인데 여튼 그래도 7시에 출발하니까 갈만했어요. 그래서 재밌게 혼자 막 가가지고 이제 주차를 하고 르몰랑에 갔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사진으로 제가 좀 몇 번 봤거든요. 봤을 때는 완전 막 그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인테리어는 아니었어요. 벽도 좀 진한 회색이고 회벽 같은 회색이고 가구들도 고풍스럽기도 하면서 이제 진한 갈색의 원목 가구들인데
근데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 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네, 훨씬.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좋았고, 그 건물이 단층 1층 건물인데,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문지방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문지방 있는 돌에 이렇게 풀들이 거기를 다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화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카페 앞에 화분들이 굉장히 많고, 들어갔을 때 가구들도 다 너무 좋은 가구들이라는 그 잘 만들어진, 네, 좋은 물건들이 주는 그런 좋은 기운이 있잖아요. 그리고 탁자마다 생화가 하나씩 다 꽂혀 있고, 또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책들이, 거기에 놓여있는 책들이 전부 너무 제 취향의 책들인 거예요. 막 제가 읽어본 책들도 있고, 안 읽어봤는데 읽고 싶었던 책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막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신유진 작가님의 남편분이신 그 프랑스인 그 제가 몽카페에서 그때 막 소개했던 그 남자분, 이제 그분한테 주문을 하고 커피도 받고 빵도 먹고 이렇게 막 있다가 나중에는 작가님도 오셔가지고 나갈 때 인사를 드렸어요. 저 인스타 팔로잉하고 있는 작가고 그랬더니 작가님 아이디가 뭐냐고 물어보셔서 나 아이디 말씀해 드렸더니 안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책방 알바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방을 아시기도 하고 해서 막 멀리까지 와줘서 고마우시다고 하셔서 저도 너무 좋다고 하고 이제 다시 제가 가야 할 논산으로 갔죠. 그래서 가까이 있었으면 정말 자주 갈 법한 카페였어요. 아쉽네요.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카페. 이런 카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잘 안 가는, 자주 못 가는 지역이지만, 뭐 익산에는 이게 있고, 뭐 대전에는 이 뭐 책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뭐가 하나씩 내가 좋아하는 공간들이 지역마다 있으니까 그 핑계로 또 네, 가기도 하고. 가기도 맞아요. 하고 되게 그 지역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오늘 또 풍성했던 근황 토크를 마무리하고 저희 62화의 키워드로 들어가 봅시다. 62화 키워드는 작가입니다. 제가 라이터 제가 제안했습니다. 저 딱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안했는데 여러분은 뭐 그 작품 선정하시는데 괜찮으셨는지. 의외로 작가가 주인공인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많죠. 이렇게 고르는데 어렵지는 않았고, 전 또 그렇게 그거 해야 되겠다라고 바로 생각이 났는데, 이제 뮤지컬이거든요. 근데 뮤지컬 소개하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이제까지 2번 해봤는데 2번 다 힘들었었어. 아니 근데 엄청 재밌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럼 킵해두고 다른 작품들을 찾아볼까 해서 그 알라딘에 작가가 주인공인 작품 이거 태그 있는 거 아세요? 아 진짜? 그 태그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태그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소설 2권 하고 뭐 작가가 좋아했던 술들, 뭐 작가의 반려동물들 뭐 이런 책들을 봤는데 결국은 그냥 원래 작가 뮤지컬 가져왔어요. 저는 뭐 할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다가 예전에 사준 책이 딱 생각나서 이참에 이 책을 해야겠다 해서 그 책을 가져왔어요. 그 방금 그 택이 아예 따로 있다고 한 것처럼 택이 있어요. 작가라는 존재는 컨텐츠의 주인공으로 삼기 되게 좋은 맞아요. 존재인가 봐요. 왜냐면 아는 걸 쓰는 게 제일 편하니까. 네, 그리고 가장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친숙한 직업을 고르겠죠.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 작가의 광기라던가 그런 것도 좀 부풀려져 있는 면이 살짝 있잖아요. 그래서 또 소재 삼기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가 좀 더 매끄러운 부분도 있고, 저는 근데 그런 작가가 주인공인 작품을 보면 여기에 자기는 얼마쯤 투영을 시켰을까?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밌게 읽기는 했는데 이렇게 안 가져온 게, 이름만 들어보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본 작가였던데, 한 명이 존 그리샴이고 한 명은 기욤 미소, 이렇게 두 작가 다 아는 작가잖아요. 그쵸. 근데 한 권도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읽고 이제 생각한 거는 이름만 아는 작가는 그 사람의 대표작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 둘 다 별로였어요? 예, 조금 그렇게 흡족하지 않은 소설이어서 결국 안 들고 왔고,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은 재밌기는 했어요. 끝까지 이렇게 다 보기는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중년 남성 작가가 아. 이렇게 주인공인데 순애보적이면서 뭔가 그러면서 또 젊은 여성이랑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은 거 하면서 아 자기 투영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고 존 그리샴 소설은 재미가 없어서 도중에 하차했습니다. 네. 그거 존 그리샴이 최근에 쓴 책이에요? 아예 최근은 아니어도 한국에서는 최근에 출간이 됐거든요. 2년 전에 출간된 작품이어서.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유명했던 작가인데 아직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니. 네, 그렇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러면은 주제를 제안했었던 저부터 이야기 해볼게요. 네. 이어지는 62화 2부에서는 약공이 소개하는 게임 앨런 웨이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